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서해 캐리어가 침몰해서 292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은 21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년간 이들을 기억한 적이 있습니까? 11년이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 통곡의벽은 아직도 패널에 가려져 있습니다.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의 사고 장소에는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기억은커녕 추모의 상징물이 해모시설로 취급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박물관과 추모의 연못이 있는 뉴욕 맨하탄 911 메모리얼. 그곳에는 붕괴 현장에서 살려낸 서바이버 트리, 일명 생존나무가 심어져 있고 새 건물에는 Never Forget, 절대 잊지 말자는 구호가 걸려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920년 이후 매년 11월 희생된 군인을 추모하기 위해 가슴에 붉은 양귀비꽃을 답니다. 셰필드 힐스보로 축구장 참사 25주년 때는 수만 명이 입장한 경기장에 96명의 희생자 숫자만큼 관중석을 비워두었습니다. 희생자 숫자에 무감각해질 정도의 대형 참사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줍니다. 국가개조, 말은 좋죠. 선진국이라면 사고를 잊지 않는 국가입니다. 아픔을 전통과 자부심으로 승화시키는 국가입니다. 참사의 의미를 부여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긍정의의로 소통하는 나라입니다. 희생된 아이를 잊지 말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잊지 말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민 캠페인 구호입니다. 한국일보 이종의 칼럼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과거를 잊어야만, 과거의 잘못을 되살리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한 이따위 정권, 이따위 기득권이 있으니 이 모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빚어낸, 세월호 참사를 빚어낸 국가 시스템의 부재, 이 무능한 정권, 그런 정권이 탄생하도록 내버려둔 우리들, 정치를 외면하게 된, 외면하면 그 외면한 국민들이 받는 가장 큰 벌은 아주 처열하고 그야말로 한 푼 가치도 없는 인간 이하의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벌이다. 플라톤의 말 잊지 맙시다. 라고 생각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네요. 어제 뉴스K 노정면 앵커의 오프닝이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조계사를 찾았죠. 불교 신도들 앞에서 축사를 하고 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만난 신도들의 환대, 대통령의 얼굴이 환히 피더군요. 날이 날이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합장으로 허다받은 박근혜 대통령, 언제부턴가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선거 유세장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본인 입으로 죄송스럽다, 마음이 무겁다 라고 조계사에서 입방정을 떤 지 불과 20분 지난 후였습니다. 대통령을 근접 촬영할 특권을 가진 방송과 신문들 과연 며칠이나 활짝 웃으며 손 흔드는 대통령 모습을 보도할까요? 라는 노정면 앵커의 질문, 저 역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좋으냐고.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는 고락성이 보니까 뭐 국가 개조 차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생구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국가 개조한답시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시민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시민단체들 오히려 탄압하고 불법 사찰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러지 않을까 더 염려가 됩니다. 한겨레신문 박순빈 논설위원의 글 세월호 침몰과 신뢰 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개조 국민들 뜻이나 그스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는 침몰하고 국가는 초라한 몰골을 드러냈다. 뻔히 보이는 데서 수많은 생명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는데도 국가는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이 참담한 사실만으로도 국가의 자격은 수장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뒤 박근혜 정부는 기이한 장면을 여럿 연출했다.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은 장면들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국무위원들 모습이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만기 친남의 리더십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임금이 만 가지 일을 몸소 처리하는 자리에서 신하들은 납작 엎드려 성은의 망극을 새기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 그야말로 그 꼬락서니들 보니까 그저 망극합니다, 망극합니다를 외치는 신하들 같았습니다. 언론이 중계한 이 정부 핵심 참모들의 모습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고 발생 엿새째인 4월 21일 아침에 열린 청와대 특별수석 비서관 회의 장면을 보면 수석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의 깨알 지시를 받아 쓰는데 열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지시 내용은 세월호 사고의 장단기 원인 파악에서부터 실종자 구조 및 수습활동, 책임자 처벌, 언론 대응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 온갖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이행과제에서부터 국회와 사법부에 전달돼야 될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명하달식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작동하는 흐름을 보면 도무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생깁니다. 대통령의 깨알 지시 과연 누가 써줬을까요? 받아쓰기만 하는 공식 참모들의 모습을 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또 다른 비선 조직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전지전능한 대통령을 띄우려고 참모들의 연극을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확실한 거는 어느 경우든 심각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국정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거나 국민 불신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청와대 참모들도 모르는 그런 비선 조직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정 운영의 파행이요. 그리고 참모들이 쓰어줬으면서도 마치 받아 적는 척했다면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길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책임은 해운사와 선장, 선원들 몫이다. 하지만 그 뒤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가 재난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부실 원인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조직에서 발생하는 위기 또는 실패의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에서 찾는다. 세월호 사고에 적용하면 불량 선박과 불량 선원에 대한 정보가 승객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빚어진 비극이다. 정보의 비대칭이야말로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1%에게는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 서민들, 국민들에게는 정보가 부재한 이런 상황. 이 국가가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정확한 실상을 잘 모릅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죠. 세월호 사고 역시 이 선박의 불량 그리고 선원들의 불량함에 대한 정보 승객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국가적 신뢰 위기로 치닫게 된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공유와 소통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위기입니다. 위험 정보를 선장뿐 아니라 승객들까지 공유할 경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가 빠르고 그리고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 운영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일하는 그 정보가 개방되고 소통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채통을 잃고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시세 때처럼 그야말로 사고는 줄어들고 위험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공개와 개방, 정보의 공유 이것이야말로 개방된 민주사회의 가장 제1원칙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어떻습니까? 대응 매뉴얼이 있긴 해요. 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하고 그래서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얻는다 이렇게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정부 3.0이 바로 그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호로만 그쳤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조계사 봉축법 요식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개조 의지를 또 밝혔다.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이 약속 또한 낯설지 않다. 대선 후보 때 녹음기처럼 되풀이했고 취임사에서도 했다. 동네 불량식품까지 들먹이며 사회 악으로부터 안전망을 치겠다고 다짐했다. 역시 헛공약이 됐다. 아니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모든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약속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대선 때 후보로서 공약을 한 것도 수도 없고요. 더 웃기는 것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일어난 대형 사고 때마다 엄벌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바꿔서 절대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재발을 합니다. 헛공약, 헛약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박근혜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걸 박근혜가 모르는 한 이런 헛공약 되풀이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세월호 참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능력은커녕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온 국민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제 대통령의 약속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 힘을 모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대통령의 국가개조 사업 성공하겠습니까? 오히려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일으키고 있는 이 물결을 그스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걸 국가개조한답시고 그스르기 시작하면은 박근혜 멸망합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이제 한 2만 5천 명을 불과 몇십 명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MS 계좌이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현재 CMS 계좌이체를 신청하신 분 그리고 1년 이상 한꺼번에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의 숫자 아직도 5천 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2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용료를 내는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은
5,000명도 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료 납부 25,000명이 가족 중복조합원을 뺀 2만 명 정도가 매달 11,000원을 납부한다면은 1,000원은 세금이니까 결국 2억 원의 가용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정도도 다소 부족합니다. 출자금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출자금 납입, 조합원 가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미 가입한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CMS 계좌이체 신청해 주시지 않으면은 모처럼 만든 국민TV 존속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쉽지 않다고 해서 어렵다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있을 테니까요. 이미 가입한 조합원분들은 CMS 계좌이체 신청 해주시고요. 주변에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시겠다는 분들에게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일단 들어가시라. 그렇게 해서 비조합원이 일단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속을 하면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면 원스톱으로 조합원 가입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 불편하실 분들은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게시판에서 우리 조합원 분이나 청취자 여러분들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예. 신하조아님은 사용료 1년치밖에 못 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치를 납부해 주셔서 죄송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한겨레신문 연세대 조한혜정 교수의 칼럼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시민,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입니다. 들어봅시다. 고등학교 교사인 후배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한 학생이 세월호에 탔던 중학교 친구 시신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마음 아파하기에 함께 안산 합동분향소에 다녀왔다고 했다. 분향소 근처 일대가 현수막으로 덮여 침울하기 그지없는 데다 막상 거대한 분향소 재단을 대하니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학생증 사진들이 질비하게 놓인 재단 앞에서 생각도 감각도 정지된 것 같았다고 했다. 갑자기 어른들 모두 거기라도 가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내게 메일을 보낸 것이다. 적어도 어른들은 그 재단에서 모두 애도하고 참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네, 저도 조한혜정 교수의 이 칼럼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조가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망 263명, 실종 39명. 6일 오후 2시에 이제 수치라고 합니다. 사망이 확인된 고등학생만 210여 명입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부모를 잃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있지만 자식을 잃은 이를 지칭하는 말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국가와 회사의 관리 서울로 생긴 끔찍한 일을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겪어야 하다니. 돈만 되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과 그들을 비호한 정권이 만들어낸 이 참사의 현장에서 300번의 예고와 30번의 작은 사고 이후에 큰 사고가 난다는 하인리의 법칙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 경고가 치명적 경고임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나는 질문을 멈추지 못한다. 왜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며 그런다고 가만히 있었단 말인가? 왜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단 말인가? 선장이 월급 270만 원을 받는 1년 단위 계약직이었다고? 언딘이라는 이름의 구조업체와 해경, 구원파와 해운회사, 법규 개정 등 수많은 비리와 의혹들을 접하면서 그간 믿어온 직업윤리를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만난다. 작게는 세월호 선장의 초라함과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몸살림이 만들어낸 참극, 크게는 민영화, 시장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그간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과가
이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의 상황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간접적으로 승인했던, 방관했던, 또는 더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못했던 나. 제도 정치만을 정치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새로운 삶의 장을 만들어내지 못한 나와 대면한다. 조한혜정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반성, 바로 우리 모두의 반성일 겁니다. 이 황당한 참사 앞에서 국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이민을 가겠다는 엄마들이 이제 이 땅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겠다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감격입니다. 강남의 육아 커뮤니티 회원 엄마들이 지난 30일 소중한 희생과 이 간절한 행보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적 연대로 엄마들이 지키자며 행진을 벌였고 어린이날에도 크고 작은 엄마들 모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라건대 그 엄마들처럼 학교별로 또는 이웃끼리 335 모여서 어린이의 달인 5월이 다 가기 전에 분향소에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악은 생각하기를 포기할 때 만들어진다는 한나 아렌트의 말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애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기운이 어딘가에 남아 더 큰 사고를 낳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재앙으로 남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박근혜 대통령도 날마다 분향소에 가서 그곳에 온 엄마들을 만나면 이번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낼지, 앞으로의 재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요. 예? 그럴 사람이면은 어제 조계사 가가지고 좋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합장하더니 나중에는 송 들고 마치 유세장 분위기를 연출했겠습니까? 불과 20분 전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딴 얘기를 해놓고 말입니다. 가라앉는 배 안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진도 체육관에서, 안산 분향소에서, 또는 사이렌 소리 요란한 거리에서 침착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사람을 구하고 자원봉사를 하며 실질적 도움과 위로를 주는 사람들. 그들의 작은 노력이 악의 기운을 막아왔다. 반성하고 분노하자, 행동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제대로 생각하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족을 떠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 타인에게 몹쓸 짓 하지 않고 제대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 내 아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시대를 학습하자. 다가오는 교육감과 지자체 선거에서 제대로 투표하고 쓸만한 인물이 없으면 스스로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엄마들을 보고 싶다. 할머니 지원부대는 늘 그대들 뒤에 강건히 버티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분노하고 행동해 본들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합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불의한 세력들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줄 경우 이 불의함은 계속될 겁니다. 교육감도 잘 뽑아야 됩니다.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전 교육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보를 내세운 교육감과 보수를 내세운 교육감, 그 교육의 방식, 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이번 사고 행동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두에게 답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김선우 시인의 글, 이 봄에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의 일부분입니다. 욕되고 부끄럽다. 이 참담한 땅의 어른이라는 것이. 만족을 모르는 자본과 가식에 찌든 권력. 가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능과 오만이 참혹하다. 미안하다. 반성 없이 미쳐가는 얼음나라.
너희가 못 쉬는 숨을 여기서 쉰다. 너희가 못 먹는 밥을 여기서 먹는다. 마지막까지 너희는 이 땅의 어른들을 향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한다. 차갑게 식은 봄을 안고 잿더미가 된 가슴으로 운다. 잠들지 마라. 부디 친구들과 손잡고 있어라.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이름을 부르겠다.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있어라.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대리기사님이 자신은 매월 2만 원씩 자동 이체한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은 1만 1천 원은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2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심지어 어떤 분은 10만 원씩 자동 이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소중하지만은 11,000원씩 매달 빠지지 않고 CMS 계좌 이체해 주시는 조합원들의 정성과 그 격려가 더 소중합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 1동의 구름점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입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이스처님 조합원 가입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정정훈 변호사가 쓴 기초연금 정치인 안철수는 어디에? 라는 칼럼.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를 보면 진짜 요즘 말로 쩝니다. 쩔어. 아니 기초연금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정부 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한 400만 이상의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은 20만 원씩 받습니다. 그 사람들 박근혜의 아주 열렬한 지지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통과 안 시켜주면 욕 있는 대로 먹는다고 하는데요. 통과시켜주면은 칭찬받습니까? 결국 욕먹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와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이 방법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미래 노인들에게는 지금 40대 50대가 노인이 될 때는 기초연금 한 푼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편법에 불과한 겁니다. 정정훈 변호사 비판 들어보시죠. 건상유족이라는 말이 있다. 치마를 걷어 발을 적신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초선 의원 안철수는 단번에 제1야당의 공동대표가 됐다. 현실 정치에 충분히 발을 적시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의 대표가 된 것이다. 정당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아 정치적 능력과 지지를 키워가는 과정이 생략됐다. 정치신인 안철수가 정당 대표로서 정치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균형감과 책임감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 것이다. 정치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오로지 그런 국민의 열망, 거기에 힘입어서 검증되지 못한 안철수가 오로지 기대만으로 제1야당의 공동대표가 된 거죠. 바로 그걸 정정훈 변호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됐다면 제대로 된 모습 보여주면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보여준 두 번의 리더십은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와 기초연금법안 처리 협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기초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결단은 정치 신인으로서 새정치를 외치던 안철수의 열정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선거공학을 판단의 우선순위로 삼는 노회한 정당대표로서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수정안이란 형태로 통과됐지만 소득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안과 본질적으로 같다.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파기했고 제1야당은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리는 것에 협조한 꼴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위 법안 심의를 거부하여 법안 상정 자체를 막는 시도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복지위 법안 심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워줬다.
그 결과 수정안은 단 하루 만에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이 됐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의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지방선거의 어려움을 호소하니 지도부로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달라고 얘기했다. 예. 그러니까 노인표 때문에 후보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새누리당의 범죄에 협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철수는 어쩌면은 잘못된 법안이라 할지라도 물리력으로 맞는 것이 낡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물리력으로 막는다는 그런 식 혹은 정족수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그런 식을 포기하면은 결국은 그 악에 동조하는 꼴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정당의 대표 물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표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요구되는 책임 윤리도 있습니다.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해서 지는 겁니다. 공적연금 체계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연금의 본질 중 하나가 세대 간 연대임에 있음에도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왜 세대 간 갈등이냐?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그런 방안이지만 공적연금과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그렇게 해서 연금을 붓는 그 날짜가 길어진 지금의 40대 50대가 노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전부 국민연금 3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안에 따르면은 노령연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해요. 지금 40대 50대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50대 특히 박근혜 열광한다고 그러는데 50대가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을 뺏어서 지금의 노인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박근혜식 공적연금입니다. 지금 박근혜식 노령연금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 연대가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정정원 변호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결단을 하면서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정당 대표로서의 책임만이 아니라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책임 윤리를 고민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요즘 하는 거 보면요. 박근혜가 수적 공주라고 그러는데 안철수도 수적 왕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일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는 것인지. 2013년 정치 신인 안철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하여 정상회담도 원본을 공개하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은데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막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순간이었다고요. 이제 제1야당의 공동대표가 된 안철수는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거부하는 기초연금. 이 원칙과 신념을 공유하는 동료 의원들 충분히 있었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백기투항에 반발하여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나쁜 결단을 한 겁니다. 정치인 안철수에게 투영되었던 건 국민들의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발을 제대로 적시지도 않은 채 제1야당의 공동대표가 될 리가 없었던 거죠. 그 열망들을 현실 정치의 과정에서 어렵게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의 잔 근육을 키워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신인이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당 대표로서의 자리에 순응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인 안철수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후와 묻자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가입한 모이스처님 또 바로 출첵은 나이까지 해주셔서 영의 조합원에서 육의 조합원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화공님은 게시판에서 저는 여유가 없어서 매달립니다. 몇 군데가 되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후원해야 될 언론들이 많이 있죠. 네. CMS 기자 이체 신청하시면서 이런저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정 안 되면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전화로 하시면요, 그 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컴퓨터에서 안 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라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오늘 라디오 비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